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평경장입니다. 어제 영상 촬영을 못했는데 개인 일정이 8시에 끝났어요. 그리고 이 일정을 소화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거나 장애 정말 급변한 다음에 촬영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고점은 24에서 24.2K까지 높여놨고 저점도 변경된 점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횡보 그냥 딱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촬영은 안 했습니다. 하지만 하루 정도 촬영을 안 하고 나니까 변경된 부분들이 나오겠죠. 그러한 부분이 비트코인의 스토캐스틱상이나 나스닥의 스토캐스틱상에서 발견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우선 비트코인이요, 정말 애매모호합니다. 지금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은 거의 대략적으로 스토캐스틱이 50 위에서만 놀고 있어요. 아래로 안 내려가고 더블 바텀식으로 구현을 하고 50 위에서 안 놀고 있어요. 근데 이런 부분들 보시면, 과거 차트들 보시면은 50포인트, 제 점선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. 마우스 포인트 있는데 50 위에서 이런 차트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. 그나마 나오는 게 50 밑에서 약세장 나타날 때 나오지 50 위에서 차트는 정말 보기 드뭅니다. 한 가지 예만 들면은 21년도 이 강세 차트 시작하기 전에 차트가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서 강세형 차트, 저점을 올려주고 고점을 약간 고정하거나 아니면 좀 올리는 식으로 나왔던 차트가 있어요. 딱 이 포인트 제외하고는 찾아보기가 힘든 차트입니다. 더군다나 강세형 차트가 아니라 내려가는 부분에서 이것이 발생했다는 것은 조금은 긴장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 차트가 나타내는 것은 이 위에서 놀 것이다 라고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단기 반등 이후에 좀 약세를 가져가겠다라는 표현이에요. 저는 나스닥에서만큼은 이런 베팅을 한 적이 있어요. 이 위에서 놀 것이다 라고 베팅을 한 적이 있어요. 두 가지 안이 있다면은 위에서 놀지 않을까? 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볼게요. 스토캐스틱이 단기 반등, 날짜상으로 한 2, 3일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약간의 약세장을 걷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거고요. 근데 만약에 좀 리스크로 제가 틀렸어요. 스토캐스틱이 위에서만 놀아요. 그러면은 굳이 매수를 가져가지 않는 편이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상승이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 상승은 없습니다. 짧게나마 조정을 주기도 하고요. 어떨 때는 큰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. 근데 내가 그 전에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럼 과연 내가 내 평단가 건들기 전에 고민을 안 할까? 아니면은 평단가 내려갈 때도 고민을 안 할까? 라는 것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. 일단 저는 지금 현재 50% 비중 들고 있고 추가 매수는 아직 실현하지 않았습니다.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차트 봐주시고요. 일단 비트코인은 단기 상승은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는 좀 약세장 가져갈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거고요. 근데 나스닥도 더 애매모호해요. 제가 사실 그랬던 것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표현을 드렸죠. 저점을 살짝씩 높이면서 강세형 차트가 나오는 것.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, 고정하다시피 약간 이것도 캔들에서 볼 수 있는 그냥 수렴형이 나오고 있어요. 솔직히 영상을 찍기 전에 비트코인이 난해하니까 나스닥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차트를 봤었거든요. 근데 나스닥이 더 애매합니다. 여기서는 근거보다는 시나리오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. 제가 고려를 해봤을 때는 이 이상 강세 차트를 만드는 건 무리예요. 왜냐면은 강세 차트라는 건 결국에 저점을 올려줘야 되거든요. 근데 저점을 올려주려면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결국에는 방향성을 위로 보면서 이런 식의 차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지금 고점이 어디예요? 거의 바로 위에 있죠. 이 정도 차트가 나오면서 상승을 유지하는 거는 거의 가능성이 전무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. 그러면은 차트를 한번 무너뜨리고요. 저점 무너뜨리잖아요, 여기에. 그 다음부터 좀 새로운 차트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게 아마 시기상으로 다음 주 중이 될 거고요. 이때 만약 나스닥에 조정이 오더라도 이거는 차트 다시 새로 쓰는 거니까 올라가든 내려가든 아니면 다시 강세형 차트가 나오던지 간에 다시 새로운 차트를 쓰는 거니까 이 조정에 좀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전달을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매번 강조드리는 거긴 하지만 나스닥은 주말에 쉽니다. 비트코인은 24시간이지만 이 나스닥이나 증시 같은 경우는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장이 돌아가지 않아요.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실 때 주말부터 위험하다, 주말부터 이런 식이 진행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보시다가 내려가는 구간이 있다면은 이거 차트가 새로 만들어지는구나. 이 이전 차트 참고하지 마시고 새로운 차트를 좀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시고요. 이게 아마 다음 주에 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운이 좋다면은 나스닥이 내려갈 때요. 비트코인도 좀 조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. 아까 제가 그려드렸던 약간 반등 이후에 내려가는 모습 또는 변수로 올리더라도 여기서도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그때 기회가 나오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. 저는 주말을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는 이 부분만 보겠다라고 강조 드릴게요. 네, 그리고 사야 되는 코인으로서 좀 예를 들고 싶어요. 여러분들이 내가 포트가 업비트에서 투자 내용 누르시면은 얼만큼 들고 있는지 막 그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.
근데 아마 대부분은 이거를 하나, 두 개로 들고 있다기보다는 잡코인 쏘는 것 같네. 프로토콜 종류 하나 사볼까? 그래서 안 올라온 놈 사거나 아니면은 지금 쏘는 놈을 채워놓거나 그것도 비중 한 10%, 20%를 채워놓고 이런 일이 좀 많기 때문에 하나, 두 개보다는 한 5개 이상 들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은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웬만하면은 절반 이상 있죠. 저의 경우에는 그냥 100%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100%나 50% 절반에 해당하는 비중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들고 계시는 게 더 좋아요.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.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. 이것도 예를 들면은 내가 만약에 이클을 들고 있었어요. 근데 이놈이 반등하는 것 같아. 그래서 내가 팔았어. 왜냐면 내가 10개 중에 나는 반등하면서 하나하나 날리기로 했거든요. 근데 자세히 보니까 더 올라가. 이런 경우도 있고 나는 안 팔았어. 근데 이게 상승분 마지막이라서 조정이야. 나 이때 팔았어. 근데 다시 상승을 해요. 그럼 또 여기서 손실을 보는 거죠. 그리고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내가 뭐 스레스 홀드를 들고 있었어. 뭐 아니면 리플, 도지 이런 걸 들고 있었어. 다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. 반대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들고 있으면요. 내가 막 털릴 확률이 낮아요. 내가 감정을 소모하면서 이때 털고 올라가는 거 지켜보거나 아니면은 이때 털지 못하고 내려갔을 때 비로소 털게 되는 이런 털리는 현상이 작습니다. 그리고 이 비중을 크게 들고 있으면요. 10%의 비중으로 뭐 50%를 먹는 것보다 100%의 비중으로 10%의 비중을 먹는 게 이것보다 이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들고 있는 게 낫습니다. 여기서 딱 하나만 제외하면요. 이런 차트에서 그냥 고점에 100% 매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 제외하고서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50%나 100% 들고 있는 게 낫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요즘 보면은 내가 비중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왜냐면은 상승 차트가 나오고 있으니까. 저 여러분들이 잘못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께는 비트코인 사는 것보다 이더리움 쪽을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마 여러 번 강조를 드렸을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추가 비중 매수할 생각이시라면은 이더 쪽 한번 좋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그냥 비트코인 매수하셔도 됩니다. 그냥 제가 이더리움을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만 전달을 드릴게요. 네, 그리고 영상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을 보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 금리 값이 지금 뭐 4% 중반대가 되고 아마 최고점이 08년도 사건 터지기 전에 이 그레이 영역이 약간 경제적인 크리시스가 있을 때 색칠을 해놓은 거거든요. 그 전에 금리 최대값과 유사하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. 5% 중반대잖아요. 그러면 앞으로 그림이 우리가 겪었던 그림보다는 좀 완만하게 작용을 하겠죠. 08년도 그림이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는 이 정도 채워져 있는 거고요. 앞으로는 약간 완만하게 그려진다라는 것이 추측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이때 겪었던 FOMC 일정하고 지금 우리가 뭐 며칠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FOMC의 영향력과는 차원이 달라요. 영향력을 뭐 화살표로 그린다면은 너무나 막 중요하다가 뚝 떨어졌어요. 이때랑 다르다라는 말입니다. 근데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? 제가 예전에 투자 상품에 대해서 3가지를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. 부동산하고요, 주식하고요, 비트코인 이렇게 3가지를 비교했었어요. 그리고 빈도수, 프리퀀시에 대해서 텀이라고 적을게요.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주식이고 비트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보면은 주식하고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.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나스닥하고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. 나스닥의 일봉 차트죠. 지금 약간 더블 바텀식으로 한 1월 6일이나 아니면 7일 정도부터 상승을 했죠. 비트코인 차트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상승 시기가 비슷하고요. 이게 원화 차트라서 W자가 안 그려지고 약간 저점 내린 형태로 들어가는데 태도 차트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. 유사하죠.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비트코인이 나스닥 따까리다라는 말을 하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. 하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언젠가는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다른 추세로 갈 때가 있을 겁니다.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게 2019년도가 될 거예요.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으러 가던 당시 이 상황이요. 이 구간에서 나스닥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았어요. 거의 그냥 우리 코스피 보듯이 약간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림을 연출을 했었고요. 그 다음에 나오게 된 게 무적의 그냥 천국의 계단이라고 해서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상승세를 받았던 구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. 하지만 비트코인은 어땠냐? 그냥 큰 그림에서는 이 구간에서 우하향 중이었어요. 나스닥은 이런 식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그냥 다르게 흘러갔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아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하고 주식, 지수랑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
언젠가는 디커플링이 되고 따까리 소리도 그만 듣고 그런 시절이 올 겁니다. 그럼 그 시기로부터는 비트코인이 약세 고점을 향해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때 무슨 이슈가 터지는지 지금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약간 예만 들자면은 ETF 같은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 특정 국가에서 강력하게 언급을 한다거나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는 거고, 그러면은 나스닥하고 비트코인하고 좀 다른 식으로 흘러가고 고점을 형성하러 가겠죠. 그러한 시기가 제가 매도할 시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저도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편한다는 거는 좀 잘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거는 미래를 좀 예측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느낌만으로 좀 약간 인지만 해놓으신 상태, 딱 그 정도면 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마 고점을 찍으러 갈 때는 한 달 정도는 횡보하는 구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게 지금 구간이 됐건 아니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횡보를 하던지 간에 특정 구간에서는 한 달 정도는 횡보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당연히 상승을 위한 횡보라고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다소 좀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오늘 공유해봤습니다. 한 10% 분이라도 이해가 됐다면 전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들 좋은 주말 되시고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.